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윤우명 작가님의 소설 협경열차 관련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책 1992년에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죠. 네, 맞습니다. 이 소설 제목 협경열차가 사실은 예전에 인천 송도하고 수원을 잇던 그 좁은 철도, 협궤 노선이었거든요. 아, 그 수인선 말씀이시죠? 네, 수인선이요. 그게 1995년에 사라졌다가 최근에 일부 구간이 현대적인 전철 노선으로 복원되긴 했는데 작가님이 경험했던 과거의 그 열차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완전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바로 이 독특한 열차를 둘러싼 이야기, 또 작가님의 문학 세계, 그리고 이 소설에 담긴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소외된 삶이라든지 또 문학의 본질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깊은 성찰,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이 협궤 열차를 장난감 같다고 묘사하셨어요.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선로 폭이 좁아서 덜컹거리고 뭐랄까 좀 작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사람들을 실어 날았지만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존재이기도 했고요. 소설에서는 80년대 서울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의 좀 스산하고 소외된 삶의 배경으로 등장하죠. 밀려난 삶, 소외감,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열차가 단순한 그냥 이동수단,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작가님께는 개인적인 기억들, 예를 들어 가족사라든지 글 쓰러 오가던 그런 경험들이 얽힌 공간이고요. 아, 글을 쓰러 그 열차를 타고 다니셨군요. 네. 그리고 소설 속 인물, 나와 류처럼 사회에서 좀 소외된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한 배경이 아니네요. 더 나아가서 작가님은 이 열차를 타고 사막이나 바다 같은 현실 너머의 상상 공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의 공간이요? 예를 들면 어떤? 작가님 표현으로는 내 생각의 세계, 영혼의 세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유한함, 제약을 넘어서 영혼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 현실을 넘어서는 통로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문학 자체가 어쩌면 그런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협경 열차일 수도 있겠네요. 네, 흥미로운 예속입니다. 작가님이 또 문학의 재미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시는 게 인상 깊었어요. 소설이 꼭 재미있어야 하냐, 누구를 위한 재미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따님분이 수학을 재밌다고 느끼는 것처럼 재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걸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작가님의 글쓰기 방식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쓰는 것, 내 얘기처럼 쓰기를 선호하세요. 인위적인 허구성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시고요. 아, 꾸며낸 이야기보다는 진솔한 자기 이야기. 네, 모든 글쓰기는 결국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그 플로베르의 말을 인용하시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 독자들에게는 좀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소설과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작가님은 그런 꾸밈없는 진솔함 속에서 오히려 문학의 진짜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작가님이 원래 시인으로 등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시인으로 먼저 활동을 시작하셨죠. 네, 근데 시 형식만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담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소설로 전향하셨고 윤후명이라는 필명도 그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 필명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스승이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한 오물만 팔아 이런 조언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조언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문학이 모든 문화나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하세요. 근본적인 힘이요. 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결국 책을 남기려고 했다. 이런 예를 드시면서 디지털 시대에도 글자나 문학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거죠. 아,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기존 소설의 틀을 좀 깨고 시를 소설 안에 직접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형식까지 시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형식 실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작가님의 어떤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시와 소설의 경계를 허무는 거네요. 네, 과거의 형식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시는 겁니다. 문학이 가진 그 근원적인 힘을 믿으시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윤우명 작가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협경열차라는 소설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80년대 소외된 삶의 풍경부터 또 재미 위주의 서사를 넘어서는 작가님의 문학관, 그리고 형식적인 도전까지요. 네, 그 사라진 협교열차라는 구체적인 소재에서 출발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특히 소설의 형식을 계속 확장하면서 시와 소설의 경계를 허무려는 그런 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학이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어떤 존재와 세계를 탐구하는 근원적인 힘을 지닌다는 그 믿음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당신에게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효율이나 재미라는 기준으로 너무 쉽게 평가되거나 좀 외면받는 것들 있잖아요. 조금은 불편하고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